이 세상에는 지정학을 낭만화하는 매우 위험한 병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스스로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계 정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쓰는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몇몇 국가의 경제 성장을 보고 다극 질서가 평화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마치 권력이 평온하게 분산되는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허구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 1위 국가로 올라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며 미국은 결국 순순히 자리를 내주거나 왕좌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떠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함께 통치하는 동급의 국가라는 식으로 G2라는 우스꽝스러운 개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이 스스로 최고의 패권을 도전국에게 넘겨준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미국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국가도 아시아나 유럽의 지배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 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미국에게는 생존적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순진함은 소국과 중견국들이 말하는 균형 외교나 중립 외교에서도 드러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꿈꾸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균형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현실은 냉혹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결코 동등한 협상 위치에서 줄타기 외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존을 지켜주는 동맹인 미국과 잠재적 위협인 중국 사이에서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려는 생각은 완전히 미친 발상입니다. 이렇게 잔혹할 정도로 현실적인 세계에서 낡은 질서의 소멸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권력은 모호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힘을 쥔 초강대국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평화로운 다극 세계를 꿈꾸는 것은 결국 지정학의 바둑판에서 완전히 쓸려나가는 결말로 이어질 뿐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장 수치에 속습니다. 그들은 국내 총생산을 보고 공장 숫자를 보고 고속철도 길이를 보며 서둘러 한 국가의 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진짜 국가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강한 군사력과 전 세계 에너지의 목줄을 틀어줄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소련 붕괴의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제는 단지 껍데기일 뿐입니다. 실제 억지력과 상대의 생명선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만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합니다. 미국인들이 말하는 글로벌 에너지 지배를 보십시오. 패권은 단지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적의 경제를 얼마나 오래 질식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에너지는 모든 경제의 혈액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를 자급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석유 흐름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를 겨냥할 때 그들은 사실상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에너지 공급을 조이기 위한 정교한 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며 사용 원유의 약 74%를 외부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공급선이 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봉쇄되는 순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곧바로 목에 칼이 들어온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군사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대 국가들이 결코 메울 수 없는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현대전은 이미 완전히 21세기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처럼 다리 하나를 부수기 위해 8,000개에서 9,000개의 폭탄을 마구 쏟아붓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단 한 발의 정밀 유도탄으로도 목표물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미국은 수천 번의 공습을 감행하면서도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방공망이 얼마나 비참한 수준인지 드러냅니다. 그러한 방공체계는 러시아와 미국의 낡은 기술을 어설프게 짜깁기에 복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적의 지휘체계를 30분 안에 쓸어버릴 수 있다면 환상적인 수치 위에 세운 모든 힘의 건설은 무의미해집니다. 핵심 기술을 쥐고 정밀 타격으로 생사를 지배하는 자만이 규칙을 씁니다. 공허한 복제 기술로 패권에 도전하려는 시도는 무자비하게, 아니, 철저히 분쇄될 뿐입니다. 스스로 국제 관찰자라고 부르는 자들, 유치한 자유주의 사고를 가진 학자들은 오늘날의 분쟁들을 서로 분리된 사건처럼 바라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따로 보고,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극단적 긴장을 따로 보고, 북한의 발악 같은 미사일 도발도 따로 해석합니다.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현실주의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어느 한 점의 열기도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다극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상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대한 전략판 위에서 희생되는 말들일 뿐입니다. 그 판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큰 도전자, 즉 중국의 핵심 역량을 질식시키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하찮은 전쟁들에 빠져 허우적될 만큼 한가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설계를 보아야 합니다. 왜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하며 가혹한 응징을 준비합니까? 핵심 답은 에너지의 목줄에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를 갈망하는 거대한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석유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경제와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혈맥은 미국 해군이 생사여탈권을 쥔 해상로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하고 그 나라의 석유 수출 기반을 무너뜨릴 때 그것은 단지 적대적인 이슬람 국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칼날은 중국의 생산체계 목에 겨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쟁자가 의존하는 몇 안 되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원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의 연합축은 폭력적인 위협과 독재자들의 억지 악수로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폭력성과 공격성은 오히려 극도의 무력감과 공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벼랑 끝에 몰리고 미국의 가혹한 제재로 경제가 질식될 때 그들은 내부의 쇠약함을 감추기 위해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전면 군사력을 쏟아부을 필요도 없습니다. 금융과 기술, 그리고 바다 통제력만으로도 이 적대축을 중국의 자원을 빨아먹는 수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악한 축의 몸부림은 오히려 반대 질서의 소멸을 더 빠르게 앞당길 뿐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규칙을 세울 능력이 없고 단지 쓸려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뿐입니다. 몽상가들은 독재체제의 힘을 화려한 열병식과 수백만 병사의 정렬과 적을 지워버리겠다는 차가운 지도자의 선언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잔혹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의 엘리트를 먹여 살리는 돈줄이 마르고 정보 통제가 뚫리는 순간 내부 붕괴는 이미 예정된 운명입니다. 공포로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은 국민이 완전히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고 지배층이 충성을 사기 위한 전리품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라지는 순간 붕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됩니다. 북한 같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국가 배급 체계는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장마당을 통해 스스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단절이 생깁니다. 국민과 공식국가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지도자가 되든 핵무기를 만들든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내 밥그릇과 내 돈에는 손대지 마라. 정권은 생존의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체제의 뿌리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속이 텅 빈 거목과 같습니다. 강한 바람 한 번이면 그대로 부러질 뿐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파괴력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밀수 휴대전화와 자유세계에서 흘러드는 소식들과 해외 영화들이 조용히 사상철의 장막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허황된 이상에 세뇌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의 번영을 눈으로 보고 정권의 비참한 거짓말과 정면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트층을 보십시오. 외교관들이 탈출하고 고위 관리들이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깨닫고 재산을 빼돌리려 하며 군대가 지휘 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체제들은 지금 그저 서 있는 좀비와 같습니다. 구조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이들의 소멸은 반드시 전면 침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썩고 안에서부터 극도의 공포에 무너져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설픈 군사평론가들은 여전히 20세기의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전쟁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전차 숫자를 보고 러시아나 북한의 녹슨 포탄 껍데기 수를 세며 마치 지금이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인 것처럼 힘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비참할 정도로 순진한 사고입니다. 진정한 초강대국의 손에서 현대전은 더 이상 수백만 발의 포탄을 참호 위에 마구 퍼붓는 전쟁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쥔 자는 병력을 갈아 넣는 인간 도살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더욱 냉혹하고 더욱 효율적이며 극도의 공포를 뿌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참수 타격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적대 국가의 독재자들이 두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입으로만 하는 폭력적 위협에 속지 마십시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이란의 핵심 지휘부가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성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어떤 중국 학자들, 즉 국방연구기관에 앉아 소설을 쓰는 자들은 미국이 약해졌고 미국은 감히 치지 못하며 새로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에게 강력한 뺨을 날렸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만으로도 상대의 대리 세력 지도부 전체가 30분 안에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수백만 명의 가난하고 누더기 입은 병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술의 칼날을 지배 엘리트의 침실로 직접 겨누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들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어설프게 모방한 방공체계가 자기 목숨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언제든 지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런 지휘체계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중동에서 벌어진 사건은 평양까지 직통으로 전해지는 거대한 심리 충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 엘리트들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과 고위 간부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탈출할 길을 찾고 있습니까? 그들은 눈앞의 선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핵미사일과 수만 무니포가 산속에 숨어 있어도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이 방아쇠를 당기기로 결정하면 최고 수뇌부의 머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정밀 타격의 예술은 단지 물리적 목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생존 의지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억지력이며 낭만적 환상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질서가 찢기고 부서지는 거대한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질서의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모호한 외교 규칙과 애매한 악수와 평화를 가장하는 세계의 거짓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견국과 소국들은
여전히 균형 외교라는 쓰레기 같은 환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게서 돈을 받고 미국에게서 안보 보호를 누리면서도 몰래 중국과 거래하며 적과 타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미친 생각입니다. 잔혹한 지정학의 역사 속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배 위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남은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폭력과 강한 힘의 절대적 강요에 의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이란 북한 축의 발악과 중국 군사 상부 구조의 흔들림, 즉 중앙군사위원회의 마비와 숙청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킵니다. 도전자는 벼랑 끝으로 몰렸고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생존 공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권력을 쥔 편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은 낭만적 이념의 선택도 아니고 감정적 도덕 판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명령입니다.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보십시오. 왜 미국은 중국의 바로 옆에 자국 최대이자 가장 현대적인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까? 그것은 중국 북해 함대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단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이징의 대양 진출로를 틀어막는 전략적 칼날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전략판을 이미 펼쳐놓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 하는데 어떤 동맹국이든 고의로 줄타기를 하거나 적과 타협하려 든다면 그 대가는 자기 민족의 생존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약함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중립이라는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낡은 질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파괴적 기술을 쥐고 글로벌 에너지를 지배하며 모든 반란을 질식시킬 수 있는 자들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가장 강한 편에 서는 것만이 역사에 쓸려 나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